김순아, 김순옥, 왈패, 사다코, 데르코, 요시코, 마츠사케, 위안부, 기생, 마사상, 식모, 엄마, 할매, 미친 예배, 술쟁이, 개잡년, 깡패 할매, 순학씨. 82해. 수많은 이름은 순학 할머니가 살아온 82해의 삶과 닮아 있었다. 그의 삶처럼 참 아프게 거칠었다. 그래서였는지도 모르겠다. 내가 이 이름을 지은 건. 순학 할머니의 고향은 경북 경산.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의 흔적은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에서 만날 수 있었다. 성격이 되게 좀 쾌활하시고 또 흥도 많으시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또 시원시원하게 하시고 화통한 성격의 좀 그런 분이라는 느낌이 좀 처음 들었어요. 참 슬펐다. 그리고 안타까웠다. 생전 만나뵌 적은 없지만 그의 여정이 나를 이끌었다.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광복 이후 한 여성의 삶, 김순학의 이야기를 담고 싶었다. 광복 후에 한국에 돌아와서의 삶 자체가 또 워낙 좀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던 그리고 잘 안 알려졌던 뭐 이분들이 유곽이라든지 기지촌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종사하시는 그런 모습들도 좀 이제는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좀 이분을 좀 선택하게 되고 인연이 좀 닿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 흥에 겨우시면 술자리 같은 데서 막 젓가락 장단을 그렇게 잘 맞추시면서 노래 뭐 박자를 맞추시고 춤도 추실 때도 있고 또 어떤 모습 보면 이제 뭐 이렇게 쭈그려 앉아가지고 이제 담배를 구석에서 피시는 어떤 특유의 폼이 또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모습도 좀 되게 매력 있다, 카리스마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더 다루게 된 것 같습니다. 내 이름은 김순아. 내가 왜 끌려갔지? 내가 이야기한 대로 너가 아나. 어떻게 이해하는 사람을 곱생겼다. 참 예무있다. 난 이 글자가 참 좋다. 김순학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아무도 나를 보드랍게 대해준 적이 없었다라는 그 대사가 영화에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좀 유독 좀 눈에 들어왔던 것 같고 좀 가슴 아프게 좀 다가오기도 했어서 우리가 이제 김순학 같은 어떤 위안부의 피해자들 혹은 그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이나 폭력의 피해자들에게 우리 사회가 어떻게 좀 대해줬으면 좋겠는가라는 메시지를 좀 담고 있는데 그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분들을 좀 보드랍게 대해주자라는 의미인 것 같아가지고 조금 이제 역설적이지만 제목으로 좀 써보게 되었습니다. 하얼빈, 치치하울, 북경, 장자카우. 전쟁은 소녀의 삶도 앗아갔다. 도망칠 수조차 없었던 지옥 같은 생활. 그동안 소녀 김순학의 이름은 4번이나 바뀌어져 있었다. 기존에 나왔던 영화들은 좀 이분들이 위안소에서 소녀 시절에 당했던 피해나 아니면 이분들이 이제 피해자 등록을 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할머니가 되어서 인권운동가로 거듭난 이후에 어쩜 되게 좀 훌륭한 모습에만 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이분들의 어쩌면 가장 힘들었을 시기 한국에 돌아와서 아무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수십 년간의 세월을 어떻게 보내셨을지가 저로서는 많이 궁금했었고 그때 어떻게 힘드셨는지를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보고 영화로도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좀 그게 좀 이 영화의 좀 차별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수십 년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이야기가 있었다. 해방된 조국에서의 삶. 천신만고 끝에 자유를 찾은 그들은 과연 행복했을까? 비비지는 게 나도 옛날에 지냈는데. 내가 왜 끌려갔지? 내가 당했던 일이 뭐지? 잠을 못 잔다. 화가 이만한 게 올라온다라고. 천장이 내려앉거나 뭐 하여튼 그렇게 힘드셨다고. 세상이 전쟁이었고 평화로우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그냥 안 주고 살아서 여러분들 뜻대로 잘 나섰어요.
나는 돌아온 그의 삶에 집중했다. 야유회 같은데 어디 관광을 가셔서 그 자리에서 되게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시고 막 이렇게 춤사위를 이렇게 곱게 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고 너무 환하게 그때 즐거우셔서 이제 웃으시는 모습도 있어요. 아, 이게 정말 그 마음속의 응어리를 좀 어느 정도 풀고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과 함께 잔치 자리에서 정말 흥겹게 노시는 모습이 평생 원했던 그런 순간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어떻게 담아낼까? 소녀 김순학에서 어른 순학 씨가 되기까지, 그리고 청춘을 보낸 김순학 할머니가 되기까지 그의 인생사를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할지 고민했다. 그때 생각해낸 것이 할머니를 부르는 수많은 이름이었다. 나는 그의 이름처럼 할머니의 삶을 하나로 정의하지 않았다. 애니메이션, 음악, 낭독, 구술, 인터뷰, 여러 사람이 다양한 방법으로 그를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도회지에 살았으면 듣는 기고 사람 사는 기고 그럴 텐데 저 골짜기에서 아무것도 모른다. 기차를 처음 타봤으면 말 다 했지. 지금 애들은 3살만 먹어도 저리 똑똑한데 우리는 15살, 16살 먹어도 산에나 댕기고 들에나 댕기 노니까네 더 아무것도 몰라. 많은 분들이 좀 위안부 문제를 좀 옛날 얘기로 지금은 일어나진 않지만 옛날에 있었던 끔찍한 일로 그 생각을 해서 이제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옛날 얘기로 그냥 묻혀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과도 어떤 식으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걸 좀 말하고 싶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좀 더 현재로 가져올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한번 현재 시점에 있는 젊은 여성들의 목소리로 그분의 이야기를 이제 한번 감정이입을 해보고 그 입장이 돼봐서 한번 낭송을 해보면 또 다른 어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거리들이 생길 수 있고 이거를 현재로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좀 그런 형식을 한번 좀 취해봤습니다. 농두천에 그거 참 좋다 해가지고 색시 장사하러 어떤 아줌마하고 나하고 둘이가 갔어. 그래 손발짓 해가 해방의 기쁨도 잠시, 집에 돌아갈 차비조차 없었다. 결국 살기 위해 유곽으로 들어갔다. 기생으로 색시 장사를 하며 마마상으로 생계를 이었다. 아니 본인이 그렇게 당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럼 본인이 그랬으면 본인이 그런 장사를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해.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 순간순간 이 가는 길들이 좀 이해가 되는 느낌? 만약에 내가 그 상황이었어도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내 몸뚱이, 베린 몸뚱이인데 누가 시집가라 그 할머니들이고 누구 아줌마들이고 시집가라 가도 나는 시집을 안 갔어요. 그저 너무 일하는데 뭐 세상에 알려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애는 피해자스러운 틀에 고정되어 있었다. 해방 후 조국에서의 삶, 그들의 고통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그 과정을 아는 이는 드물었다. 이분들이 얼마나 성노예로 힘들게 사셨는지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이분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또 운동가로 거듭났는지 이 부분만 우리가 많이 봤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본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어떻게 보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또 김순학의 사연이나 어려움이나 애환이나 이거를 어떻게 보면 들여드리는 게 더 우리가 지금 이제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이의 시간에 이분들이 소녀나 할머니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뭐 아가씨거나 뭐 처녀이거나 뭐 아줌마이거나 이 시기 엄마이거나 이 시기를 어떻게 보냈는지에 좀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순학 할머니 댁 벽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보낸 피해자 통지서가 걸려 있었다. 자신의 고통마저 용기로 드러낸 할머니. 우리는 그의 반쪽짜리 고통만 지켜봐왔다. 이번엔 우리가 들어줄 차례다. 우리 정신대 할머니들이 언제 죽을란지 언제 살란지는 모르지만 아는 이상에는 또 저 학교 또 역사를 좀 나가놓고 죽고 싶어요. 지난 2월 27일 대구 5호 극장에서 첫 상영회가 열렸다. 할머니의 바람처럼 그의 생애가 역사로 남는 첫 순간, 나는 관객들이 한 여성이었던 김순학 씨를 만나러 와줬으면 싶었다.
여성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 할머니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저에 관한 이야기인 영화 보드랍게를 보러 왔습니다. 마음도 아플 것 같지만 어쨌든 이런 영화가 계속 나와서 앞으로 여성 폭력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런 여성 폭력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1928년생 김순학 할머니와 2022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만남. 가는 곳마다 새로 또 증명 또 내면 가리고. 저도 힘들고 할머니도 2, 3일은 악몽을 꾸시거나 하여튼 그때 힘드셨다고. 공자인 줄 알고 우리도 끄집겨 갔더니만 나중에 결국 멀게 만주로 멀게 어디로 영화를 마친 후 관객들을 마주했다. 김순학 할머니의 수많은 이름을 통해 관객들은 무엇을 만났을까? 그의 삶을 통해 공감과 위로를 느꼈으면 싶다. 부디 한 여성의 또 다른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싶다. 이런 여성의 문제라는 시선에서 바라봤을 때 이것이 한국 근현대사에서 일본군 위안부에서 미군 위안부로 그리고 지금의 미투 운동까지 어떤 식으로 이어져 오는지 그런 것들을 다 두루 보여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저는 너무 의미 있는 작품을 만났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굉장히 복합 차별을 다루고 있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그리고 그 할머니의 삶에서 아들과의 경험들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차별적인 어떤 이야기를 풀 수 있는 단지 성차별만이 아니라 혹은 일본에 의한 차별뿐만 조선인에 대한 차별이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차별이 좀 담겨져 있다고 하셨던 점이 좀 기억에 남고 또 영화를 좀 잘 제가 이제까지 좀 그렇게까지 또 생각을 안 했던 부분을 좀 짚어주신 것 같아가지고 그런 점이 고맙기도 하고 좀 좋았습니다. 지난 2월 1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또 한 분 세상을 버렸다. 이제 12분만이 역사를 증언하고 계신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타인의 이야기가 쉽지가 않고 게다가 이제 김순학 같은 삶을 살았던 분의 이야기를 충분히 우리가 100% 공감하고 이해하기는 물론 쉽지는 않은 일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도 항상 니네는 내 속을 다 모른다라고 항상 이제 거리를 두시기도 하셨는데 이 영화에 나오는 이제 젊은 여성들이 이제 할머니의 이야기를 이제 낭송을 하는데 이제 그 영화 후반부에 가면 그 젊은 여성들이 할머니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공감하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순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의 여성과 현재의 여성의 삶이 좀 어떻게 보면 만나는 딱 그 순간이 있는데 두 여성들을 한번 이제 마주치게 함으로써 나왔던 어떤 이제 제가 예기치도 못했던 어떤 아름다운 순간인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점은 좀 많은 관객들이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전쟁은 없어야 된대. 난 이 글자가 참 좋다. 김순학 할머니는 꽃을 제일 좋아했다. 나는 내 영화를 통해 할머니 삶의 여정이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그가 남긴 역사를 통해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